unfold. 혹시 디지털 영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경험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기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고인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 그 이상이에요. 우리와 죽음의 관계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억의 보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적 재림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우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그러니까 이제는 곁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확연하면서 그들을 기렸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 오랜 애도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부재가 아니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든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낡은 사진첩 속에 멈춰있는 정적인 기억을 들여다보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살아있는 듯한 디지털 존재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목소리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기술이 바로 그 놀랍고도 아찔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기술은 이제 퓨너럴 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유령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두 번째 장, 유령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건 마법 같은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아주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눈에 보입니다. 1세대, 그러니까 2010년대만 해도 그냥 온라인 추모관처럼 기록을 남기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3세대에 이르러서는 사진 딱 한 장이랑 목소리 10초만 있으면 그냥 대화가 가능한 AI 아바타가 뚝딱 만들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럴듯한 AI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고인이 남긴 문자나 이메일, SNS 글을 싹 다 학습해서 특유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둘째, AI가 막 아무 말이나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기억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만 말하도록 꽉 잡아주는 기억 고정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뒷보이스 기술로 목소리랑 표정까지 진짜처럼 입히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정말 그 사람 같은 AI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술이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불쾌한 슬픔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복제품이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위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불쾌한 골짜기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1970년대에 나온 이론인데 로봇이나 인형이 사람이랑 어설프게 닮으면 귀엽거나 신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뜩하고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디지털로 부활한 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보면요. 이 그래프처럼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과 소름 돋고 너무 불쾌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경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좀비랑 대화하는 것 같은 끔찍한 경험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심리학자들은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인을 놓아주지 못하고 이 디지털 환영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 끝나지 않는 슬픔의 굴레에 갇혀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는 죽은 자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더해서 이 새로운 현실을 규제할 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디지털 페르소나는 누가 통제해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 미국, 대한민국, 나라마다 접근 방식이 다 제각각이고 통일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법적 공백 상태인 거죠. 이건 정말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고인은 과연 자신의 디지털 부활에 동의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이 정말 고인을 존중하고 기리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거울의 가장 어둡고 무서운 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5번째, 디지털 악몽. 이 강력한 기술이 어떻게 악용되고 심지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용될 가능성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목소리로 돈을 요구하는 딥보이스피싱 사기부터 고인의 데이터를 훔쳐서 광고나 스팸에 악용하는 데이터 좀비까지. 그 위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굉장히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구독료를 계속 내야만 디지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구독을 취소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2번째로 내 손으로 죽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장, 거울을 깨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 법적, 윤리적 논의는 우리 각자가 마주해야 할 하나의 근본적인, 인간적인 선택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를 잃은 당신의 슬픔을 사랑하는가? 결국 이 기술은 우리에게 거울을 건네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기술이 주는 어떤 위안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